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0일 새벽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민변이다, 참여연대다 뭐 이런 데에서도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면 대략 한 37, 8%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비중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저희 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연적이고, 뭐 우연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37, 8%가 찬성하고 있다. 왜 이러냐 도대체. 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 산하인, 대법원이 뭐 김명수 대법원 아닙니까? 그 법원행정처에서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뭐 이런 식의 취지는 반대다 이런 겁니다. 이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는 검찰청법 개정안, 이에 대해서는 행정부 업무 분장 사항이니까 뭐 우리가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도 행정부입니다. 경찰도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부 내부에서 뭐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져다가 경찰에다 주고 뭐 이런 거는 행정부 내부의 문제니까 사법부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개정안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혔죠. 15개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이런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 공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뭐 말이 어렵지만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걸 바로잡을 기관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이런 법률 해석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현행법상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사건의 경우, 이거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를 못하고 수사를 못해서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정합성이라는 거는 딱딱 안 들어맞는다 이거죠. 이 법과 저 법이 상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런 입법은 못 본 것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희한하다 너희들 하는 짓이. 뭐 이런 투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하고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입법 못 봤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오후 7시부터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됐죠. 아직 뭐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전국 평검사 회의는요 2003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인사, 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이후에 처음이고, 물론 평검사들이 각 그 지검 단위별로 또는 지구 단위별로 이렇게 모인 적은 있습니다만 전국 평검사 회의는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고 2003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여기서 대략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감대를 얻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검사가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일부에서는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느냐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것도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의 검사들 주장에 사실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도 아직도 37%, 38% 정도가 검수완박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냥 정파성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국 평검사들이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 무슨 반성이냐? 검찰 주구론. 검찰은 정권의 앞잡이다. 이런 반성을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 본다. 피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 국민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왜? 아니 피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아니죠. 다만 경찰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피해를 본 사람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실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밥그릇 싸움이지 자기네들 수사권 가져가지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왜? 검찰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건 또 왜?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희들 정권 앞잡이 노릇 해가면서 그동안에 등 따뜻하게 계속 살지 않았어. 이제 와서 그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내 밥그릇 안 뺏기려고 지금 그러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누가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반성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정말 검찰의 본래의 사명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면 검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누가? 윤석열 검사가. 그래서 또한 저 마찬가지로 권력의 주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그 또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시 본 겁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그전 검사들과는 달리 수사를 하네. 이렇게 돼서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검사들이 내가 윤석열이다 라고 나온다면 지금 그 검사 한 명 한 명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마 국민들의 다수가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어서 바로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겼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는 거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 사람 법과 원칙을 지켰던 사람인가 과연? 여론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수라는 사람이 법과 원칙을 그동안에 지켜왔는가? 그러니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수사 뭐 제대로 한 거 있느냐? 물론 그 사람이 든 수사의 예는 다 윤석열 관련 수사입니다. 그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왜? 원래부터 없는 혐의니까.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수사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를. 아직까지 발표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다 끝났는데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 갑자기 는 것 이거 언론사가 후원사 모집했습니다.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거를 없다고 발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후보자. 거기도 뭐 휴대전화 비번도 못 풀고
그건 과학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검사라도 과학적으로 휴대전화 비번을 못 푼다는데 그 아이폰은 그걸 무슨 재주로 풉니까? 그리고 그게 휴대전화 비번을 못 풀어서 무혐의 됐나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까지도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할 정도로 김호수 검찰총장은 할 말이 없다. 만약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왔던 사람이다. 뭐 그러면 물론 검찰총장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도 되지 않았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은 거의 국민 영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자 이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은 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3주 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럼 같이 논의해 봅시다. 이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할 텐데 그 전에 전제돼야 할 것 우리가 그동안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것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한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나온 대로 수사를 하겠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할 때 평검사들의 결의 물론 평검사들은 검사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뭐 정권이 주고라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런 검찰관 이걸 지금 평검사들이 바꾸지 않고 그걸 반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국민들의 비판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뭐 9시쯤에 뭐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와 무관하게 지금부터 평검사들은 검찰은 정권의 주구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감하게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로만 해서도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사들은 이런 거는 그냥 조직 이기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국민들한테는 에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국가와 그 다음에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국민들의 신임을 받으려면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 실적은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검찰총장 출신이 1년 정도 만에 대통령이 된 이 5년 만이라도 그런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5년 뒤, 뭐 10년 뒤쯤에는 한국 검찰이 외국의 예를 들어서 뭐 동경지검 특수부 이런 데가 국민의 신임을 받듯이 한국 검찰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주장이 국민들한테 팍팍 먹힌다. 평검사회의 검찰의 그간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뭐 밥그릇을 챙기든 뭘 챙기든 그 부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